안녕하세요. 댕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입니다. 오늘은 국내 1호 반려동물 영양학 수의사, 마음을 어루만지는 수의사로하신 양바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바롬 수의사입니다. 저는 지금 반려동물 영양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행복이란 게 너무 중요해서 반려동물과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같이 뭐를 통해서 반려동물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조금 마음까지 같이 만져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먼저 이제 국내 1호 반려동물 영양학 수의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직업이 생소하긴 해요. 맞아요. 보통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병원 안에서 뭐 진료하고 수술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지금 따로 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아지도 거의 대부분 같이 오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같이 요리도 해드리거든요. 아, 네. 네. 같이 애기도 먹어보고 저희도 같이 먹어볼 수 있는 화식을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건강 상태에 맞춰서 종양, 뭐 당뇨, 피부병 할 거 없이 애들도 똑같이 다 아프거든요. 네. 걔네 건강 상태에 맞게 컨설팅 플러스 맞춤형 레시피를 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아픈 아이들만 그렇게 컨설팅 해주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예전에는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픈 애들만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한 아이들이 한 5살 됐는데 지금의 건강함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다, 관리해주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건강하신 분들도 강아지도 이제 데리고 오십니다. 분들 이제 극중증을 네. 쓰게 되죠.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고객님들이니까. 그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양 수의사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니까 네. 사실 굉장히 좀 기대를 했거든요. 왜요? 먼저 우리 아이들 이제 건강에 대해서 또 네. 책임을 지어주시지만 특히 이제 밥을 안 먹는 그 아이들의 고민을 쫙 해결해 주실 것 같아서. 맞아요. 밥 안 먹는 아이들 많이 와요, 진짜로. 사실 이제 부모의 마음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쵸. 막 네. 답답하지 왜 안 먹을까? 아, 제발 그러니까요. 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하고.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밥을 잘 먹게 해줄까?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대를 맞아요, 했는데요. 맞아요. 일단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아이들이 뭐 평상시에는 잘 먹어요. 근데 갑자기 밥을 안 먹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네. 분명히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 밥을 안 네. 먹는 이유는 뭔가요? 아이들이 밥을 안 먹게 되는 이유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 만약에 몸이 불편하면 우리도 막 좀 배가 아프고 막 좀 속이 더부룩하고 이러면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내과나 외과적인 그런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지 꼭 먼저 병원에서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고요. 하다못해 피부병, 우리 애가 사료 먹었는데 눈물 나고 막 네. 긁고 막 부작용 한다고. 있고. 네. 눈물이 왜 날까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듣는데 사실 눈물 나는 이유도 되게 많아요. 안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알고 계신 것처럼 시계 알러지 때문에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봐서 모르죠. 네. 그러니까 병원 가서 꼭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런 이슈가 없다, 건강 이슈가 없는데도 얘가 잘 안 먹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산 사료가 얘한테 맞지 않는 건가? 맞지 않는다는 거는 맛없는 거랑 좀 다른 문제예요. 아, 보통 네. 아이가 안 먹으면 이 사료가 맛이 없어서 안 맞아요.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닐 수도 있군요. 네, 이게 정말 맛이 없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들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입맛이 다 달라요. 맛이 없어서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사료가 내가 먹었는데 우리도 뭔가 우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먹으면 배 아픈 것 배가 같고 아프고. 약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 인식 있잖아요. 얘네들도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컨디션과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내가 더 불편해져. 그럼 얘네도 안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 잘 관찰을 해주셔야 된다. 네. 일단은 이제 밥을 먹지 않은 원인은 이제 엄청 많지만 네, 진짜 그중에 이제 한 많아요. 3가지 정도를 꼽으라면 일단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네. 두 번째로는 사료. 음. 나랑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는 진짜 맛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맛없으면 얘네도 네.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냥 냄새만 맡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네. 어떨 때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아이가 하루 이틀 정도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다들 워낙 바쁘시니까. 네네. 그러면 밥을 어느 정도의 양으로 어느 정도 기간에 안 먹었을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게 혹시 좋을까요? 이게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 3일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3일 정도 만약에 얘가 설사나 뭐 변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밥까지 안 먹어요. 그러면은 한 하루 이틀 바로 또 가야죠. 네,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바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다 좋은데 밥도 안 먹고 그냥 관심만 보이지만 안 먹어. 이러면은 한 3일까지 정도 보고 더 지나가면 얘네도 똑같이 건강한 애들도 어느 정도 지나면은 나빠지잖아요. 네. 안 먹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조금 병원을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 왜 밥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도 밥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밥을 잘 먹으려면 일단 얘네한테 맞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를 골라주셔야 되고 또 건강 상태에 맞는 일단 사료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이 형태도 되게 많아요. 사료 안에도 건사료, 뭐 소프트 사료, 뭐 습식 사료 엄청 많아요. 화식이라는 익혀 먹이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은 생식, 익히지 네. 않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편리함을 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료를 먹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화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번거롭긴 해요. 시작을 하려면. 일단 이제 화식이라 하면 이제 불로 조리하는 그쵸, 음식인 그쵸. 거죠? 네. 불로 조리하고 화식의 종류도 되게 많지만 제가 하고 있는 화식은 저는 캐치프레이즈가 약간 나 한 입 너 한 입이에요. 아, 나 한 입, 너 한 입.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너도 먹을 수 있다. 네네네. 네. 그냥 뭐 우리가 개밥을 먹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니 이렇게 바쁘다 바쁜 이 현대사에서 내가 먹는 거 챙기기도 바쁜데 네. 얘를 위해서 따로 요리 시간을 내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거라 맞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뭐든 지속 가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꾸준히 우리가 맨날 구첩반상을 차릴 수는 없어도 김에다 김치에다가 스팸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는 지금 재료를 다 지금 버무리셨어요. 맞아요. 네. 이 백반으로도 그냥 충분히 계속 지속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화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점으로 치면 일단 엄청 맛있어요. 아, 대부분 왜냐면 애들마다 입맛이 달라서 그걸 맞춰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긴 한데 맛있기도 하고 또 이제 안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료 못 믿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맞아요. 많거든요. 성분을 네. 알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좀 계셔서 맞아요. 그런 분들은 또 사료와 화식을 좀 섞어서 먹인다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그것도 괜찮나요? 만약에 토핑 개념으로 섞어주시려고 하면은 전체 얘가 먹을 수 있는 칼로리 있죠. 거기 한 10% 정도만 섞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근데 이 화식도 보면은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특식, 간식으로 먹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잘 나누셔서 섞어 먹이더라도 좀 맞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료, 화식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이제 또 생식도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해 맞아요. 주셨어요. 생식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생식을 제가 하진 않습니다. 제가 막 엄청 생식 좋아요, 추천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생식이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생식의 장점은 하시는 분들은 경험은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 생식만의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수의사로서 전문가로서는 얘가 안전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날 것 그대로를 그냥 먹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가 말하는 식중독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해서 사람이랑 동물이랑 같이 걸리는 질병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음식을 통해서 그게 매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전성, 위험성의 문제에서는 좀 생식을 저는 권하진 않는다.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거. 부장님께서 사료, 화식, 생식, 이제 장단점, 또 이제 가이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까지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의 건강 상태,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아이의 맞아요. 상태에 따라서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사료만 먹였더니 좀 덜 먹어. 그럼 화식도 섞어보고. 네. 또 잘 먹어. 화식의 양을 좀 늘려보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제 보호자의 어떤 생활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잘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또 의외로 너무 먹어서 이거 진짜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먹어서 다이어트가 이제 필요한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있죠. 특히 이제 관절이 약한데 너무 먹어서 더 심해졌다.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또 네네. 다이어트 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음.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왜 흰둥이들, 그러니까 뭐 말티즈, 푸들, 그다음에 비숑, 꽃도 진짜 슬개골이 안 좋은 아이들이 되게 유독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정말 체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사람도 똑같이 뭐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은 네. 이거는 너무 진리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먹는 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은 목표치 딱 정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이제 강아지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주변의 이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식을 제한을 하더라도 어떻게 제한을 해야 되냐면 나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살고 있는 아마 해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 가족 구성원들 있으면 이 합의를 이루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아빠 이거 주면 안 돼요. 엄마 이거 주면 안 돼요 해도 내가 직장 나갔으면 다 맞아. 조금씩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 또 안쓰럽기도 하고.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보면은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고민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줘서 행복한 그 간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 구성원 간에 얘네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냥 간식 양을 통에다가 그냥 정해놓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 아이들마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다 다르거든요. 생각보다 간식의 칼로리를 알고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료 급여량을 잘 조절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간식까지 같이 해서 그 간식통 안에서만 이제 줄 수 있게끔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음. 그 유혹을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되죠? 네. 난 줘도 엄마가 계속 채워넣어. 네. 그럼 안 되잖아요. 일단 아이의 건강에 걸려있다라고 맞아요. 하면은 과체중부터 해서 비만으로 되면 그냥 슬개골로 안 끝나잖아요. 얘네도 똑같이 우리처럼 대사질환 오거든요. 심장병, 당뇨 해가지고 다 뭐 고혈압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통통해서 너무 귀엽다라고만 이제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맞아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음.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그 간식의 양을 아예 딱 채워넣고 네. 그 안에서만 우리 아이들 줄 수 있게 하는 거. 네. 밥만 먹겠죠? 네. 그러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근데 밥도 밥 나름이긴 해요. 약간 그 넘어가기 전에 팁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밥 얘기하셨으니까 애들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간식도 먹여야 되는데 이걸 줄여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료를 간식처럼 주시는 거예요. 하루야 먹어야 될 그 사료 양이 있죠. 그럼 거기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간식처럼 놔뒀다가 사실 얘네가 나 점심에는 아침에는 뭐 소고기 먹었네? 점심에는 닭고기 적게 먹었네? 이렇게 안 따지거든요. 그냥 뭔가 자기 입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것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긴 맞아요. 해요. 그래서 그냥 사료를 약간 간식처럼 활용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고 그리고 밥이 밥 나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밥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먹는 그래야지 거에서. 애가 좀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봤는데 줄이다 못해 더 이상 줄일 데가 없는데 그래도 살은 여전히 쪄 있어요. 얘도 간식이나 제한받아서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도 더 이상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차라리 아예 습식 사료나 건사료 말고 습식 사료 아니면 아예 화식으로 바꿔주시라고 좀 트라이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화식은 물기가 있잖아요. 네네. 습식도 물기가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도 물 많이 마시면은 물배 차잖아요. 맞아요. 포만감 때문에. 포만감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화식을 하게 되면은 그 수분으로 인한 포만감 플러스 야채, 식이섬유에서 네. 오는 포만감까지 같이 해가지고 얘가 같은 칼로리지만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의 스트레스도 줄어들어서 네. 조금 더 해피하게 다이어트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까지 또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조건 밥량을 줄이는 게 다는 아니다. 그쵸. 네, 아이가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도록 또 많은 가족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국내 1호 반려동물 영양학 수의사 양바로 원장님과 함께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너무 먹어서 네. 다이어트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댕냥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댕냥 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